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불을 켜냈다가 하락불을 켜냈다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마치 우리 시장을 보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운동회 게임, 100기와 1000기 게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100기 들어 하면은 100기를 들어야 되고 또 1000기 들어 하면은 1000기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 시장이 빨간불을 켜냈다가 또 파란불을 켜냈다가 이렇게 좀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걸 보고 그 게임이 생각이 났는데요. 대신에 그 운동장에서 했던 게임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있었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 국내 증시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 중에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12월 CPI 발표를 앞두고서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될 만한 12월 CPI는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결정되는 만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은 강세장이 나타나게 될지, 금요일 선물을 받아볼 수 있을지 긴장하는 마음 반,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 반 함께 목요일장도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계신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은 오늘 진단쇼에 처음으로 등장해 주시는 이종복 전문가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민준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댓글창 보니까 오늘 이종복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뭔가 인기가 엄청 많을 것 같다고 오늘 인기 폭발하겠네 이런 댓글도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힘내서 목요일장 또 다양한 종목들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태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웬일로 저한테 이렇게 예쁜 미나 누나라고 불러주셨나요? 우리 태리님께서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레제비츠님 안녕하세요. 퍼플하트님도 와주셨고요. 마그마님, 홍동현님, 그리고 또 스마일님께서도 오늘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미나 앵커님의 고운 재치가 오늘도 기대됩니다. 남겨주셨는데 제가 텐션 조금 더 올려서 우리 시청자분들 점심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 없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레드 에로우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압산솔님 안녕하세요. 제롬양 파월님께서도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모두 반갑고요. 이제 이종복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굉장히 파이팅 넘치시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은 어쩌라고 내 맘이지 님이 보내주신 CS 윈드고요. 7만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작년 말에 매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잘 가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신재생 에너지의 해가 온 건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74,300원이면 꽤 짭짤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실시간 생방송으로 종목 진단은 이토마토에서 15년 중에 처음입니다. 우선 그래도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가이드라인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전화로 얘기하니까 계속 울리네, 이게. 종목을 진단을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중기, 장기 개념에서 시장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목표가를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작게 잡아줘요. 단기적으로는.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뭐 길게 잡아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밑으로 밀릴 때는 지지는 타이트하기보다는 좀 넉넉하게.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토마토 15년 전문가 중 장중에 종목 진단은 여기가 최초입니다. 근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자, 우선 첫타 종목이 가장 멋진 종목이 나왔으니까 아주 그냥 가볍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가 이제 섹터를 한 20개 정도 섹터를 나눠서 그 섹터에서 6, 7개 섹터로 압축을 하고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로 꼽은 그 섹터의 주도급의 종목이다. 이 주식만큼은. 근데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이 비중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선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편해요, 저는. 12월 16일 날도 이 주식 진단해 줬고, 그죠? 예, 보이죠?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9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CS 윈드는 보시면 이런 주식은 실적이 안 나오면 세게 못 가는 주식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실적이 2022년도는 뭐 특이한 해이기 때문에 뭐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영업이익 나온 거 보셨죠? 하이닉스하고. 그러니까 2022년도 실적은 안 좋아요. 문제는 2023년도에 기대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CS 윈드 같은 주식은 기대감이 가장 강력한 섹터다. 대빵이란 얘기입니다. 다만 나와 있는 실적은 2021년도 대비 보시면 한 20% 가까이가 좀 떨어져 내려와 있죠. 이 주식 2021년도 고점이 10만 8천 원. 암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할게요, 여러분. 그럼 8만 원대 정도 주가가 지금 2022년 실적 대비로다가 그냥 단순 평균. 근데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위로 더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딱 걸리는 자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8만 원, 그 다음에 9만 원이 마디가의 직전 고점. 이거를 뚫으면 이 주식은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주식. 되게 좋게 얘기한 거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게 신고가가 기대가 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몰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시장과 종목이 움직이면서 추세 패턴이 만들어지고 특정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는 거고, 특정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밀릴 때는 또 밀리는 거고, 그래서 비중 조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CS 윈드 넘버 1.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 8만 원 부근이 1차 저항이고 추세적인 저항은 9만 원. 그러니까 8만 원대 일부, 9만 원대 일부 하면서 절반 정도는 이런 데서 챙기고 나머지는 10만 원 이상을 보는데, 이것은 2023년 통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중간중간에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동주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단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넘버 원이라고 말씀해주신 만큼 CS 윈드는 장기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다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서 비중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CS 윈드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잘 가다 보니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투자 플랜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보내주신 남해화학이고요. 9,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30%면 이제는 적은 비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비중이고요. 지구 기상이변 수혜주로 오래 들고 가도 괜찮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남해화학 앞으로의 전망 괜찮아 보이나요? 남해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보이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은 미스터 진단하고 연결시키시는 게 여러분들 좋으실 거예요. 12월 2일 날 보시면 추가 매수 의견이 들어갔던 주식이죠. 예. 이분 종목은 잘 사셨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 그죠? 오늘이 만기일이고, 이건 VOD로 올라가니까 제가 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만기일이고, 저는 만기일 날은, 그죠? 예. 근데 CPI가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어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제 정통 섹터와 이런 남해화학 같은 게 이제 차별이 좀 생기겠죠? 근데 남해화학은 기존에 비료, 사료주 날라가고 그랬을 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비료값, 사료값 다 떨어졌고 가스는 3달러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 관련주 자체가 인기가 없죠. 다시 말하면 지금 시점에 물가 관련주는 침체기권입니다. 침체기권이라는 얘기는 누구도 쳐다를 안 본다는 얘기인데 이분은 쳐다보고 있는 거죠.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라. 아주 좋은 현상. 인플레이션이 한 방에는 안 잡힐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져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상이변 아주 좋은 코멘트.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 종목으로 농업주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 나중에 가면 분명히 쌀 갖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나중에는 뭐 알약 만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SF 영화 같은 거 보다시피 알약 만들고 그러는 세상이 오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쌀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쌀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비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장기 투자는 너무나 좋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체기권의 위치이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이 나오지는 않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기념으로 중심이론 한번 써볼까요? 추세 패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거래량만 터지면 위로 쏩니다. 거래량이 언제 터질지까지는 뭐 예측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정통 섹터, 여기서 정통 섹터라 하면 IT서부터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 이쪽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싶을 때 다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언론 기사에 등장할 때 그때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힘은 떨어질 수 있으나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한번 시세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9,200원에서 9,500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거고 10,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때 가봐서 단기적으로는 탄력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남해화학 장기적으로 최고의 주식에 들어간다. 단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고요.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1조 이상은 항상 나왔던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남해화학은 장기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니까요. 어떻게 먹는 거를 줄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먹고 살자고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건데 남해화학 그런 의미에서 장기 보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내려주신 만큼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오늘따라 굉장히 바쁜 느낌인데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갈공명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TSE 53,3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보유하신 지는 좀 꽤 오래 되신 것 같고요. 본전 탈출 가능할지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목표가도 부탁드린다고 요청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해필이면은 CPI 직전에, 그죠? 뭐, 어쨌든 다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과정이니까. 자, 세 번째 주식. 이분 주식할 줄 아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매매는 서투르신 분 같네요. 이 주식을 연초에 장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했다라면, 단가가 45,000원대로 밀려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연초에 35,000원까지 왔으니까. 이런 주식을 과감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배짱을 키워라. 개인 투자자 이 여러분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주식은 OLED 기반형입니다.
대신 인기가 없죠.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막 이런 종목들, 솔트록스 막 이런 종목들이 있죠.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XR 쪽에 들어가는 OLED 기반형의 주식은 실적이 없어도 날아갑니다. 근데 이런 TSE 같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최고의 주식은 말 그대로 침체기고 인기가 없어요. 이런 주식을 저점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이분 보시면 고점에서 매수해서 물려버린 분이죠. 단가가 53,000원이면 고점. 근데 이분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시점이 이 주식 자체적으로는 그 시점에서는 이것도 저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급등을 할 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흘러내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주식이 흘러내릴 때는 매수 단가 대비 5만 원이 깨지면서 전저점을 깨고 밀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요럴 때 주식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요럴 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중을 줄인 다음에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살짝 쓰는 거죠. 하락 N자형의 목표치만큼 빠졌을 때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장이 약세장이면서 주가가 저점을 깰 때 매수가 대비 손실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절반의 물량을 줄이고 N자형의 목표치까지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줄인 물량을 다시 사버리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동일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도배수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할 때가 있는데 동일 비중을 분할 매수를 할 때라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1000주를 갖고 있을 때 500주를 줄여놓고 밑으로 밀릴 때는 500주를 더 사는 게 동일 비중. 내가 자금의 여력이 있고 주식의 비중이 작을 때는 1000주를 갖고 있다가 500주를 줄이고 N자형의 목표치까지 빠졌을 때에는 1000주를 더 사버리는 거죠. 그럼 단가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밀릴 때 보다시피 밀렸다가 올라갔다 밀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1000주 추가 매수한 것은 올라갈 때 줄여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주식으로 손실 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흐름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섹터 파악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좋은 주식인데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섹터의 전망이 약하다 보니까 약세장에서 급락을 해놓고 약세장에서 급락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엄청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얘기가 불거지고 주식시장의 추가 약세 전망이 줄을 이루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약한 것이지 주가의 문제는 없다.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고점에 왔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 주식을 믿고 이 종목 이름 석자를 믿는다면 이건 추가 매수입니다. 그리고 단가 낮추시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는 2023년 안에 얼마든지 팔 수 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TSE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은 업황 자체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함께 하락했다.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가격 할인 구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TSE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꽥님께서 갑자기 전문가님 되게 물건 잘 파실 것 같다고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네, 굉장히 설득력이 강하신 분이죠. 네, 이제 이어서 레드 에로우님께서 보내주신 성일 하이텍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5천 원에 4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성일 하이텍 이제 네 번째 종목인가요? 저 이제 이 종목 성격 나옵니다. 차라리 전문가님 물건 잘 팔 것 같아요가 아니고 전문가님의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좋네요. 이게 좋은 표현이죠. 자, 성일 하이텍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종목 스타일 이제 아시겠죠? 성일 하이텍이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주식은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이제 펫배터리나 리튬 2차 전지 관련 주지 않습니까?
근데 성일하이텍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세비캠도 마찬가지예요.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이라는 이 두 종목은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좀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성일하이텍 보시면은 EPS 안 나오죠. 이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요런 게 이제 한 가지 부담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신규 상장 등록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인가? 정확하게 제가 퍼펙트로 금융투자상담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 맞출 정도의 정확성은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1개월,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1년 정도의 어떤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우려감으로 보통 신규 상장 등록 주식은 그 타이밍에는 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버행 이슈라고 하거든요. 그 물량이 보호 예수로 확약되어 있어도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물량을 던지면 주가는 밀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보호 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량을 던지지 않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이게 지금 그 중간에 딱 걸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분 보시면 12만 5천 원이면 이분이 매수한 가격대도 주가가 횡보할 때 매수한 거거든요. 그죠? 이 매수한 시점이 너무 빨랐던 거라는 거죠. 매수한 시점이. 오버행 이슈에 의해서 주가에 부담을 주는 그런 자리에서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게 실수. 대신 그 오버행 이슈라는 기사가 송출이 될 때 모든 주식이 오버행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다. 자, LG에너지로 얘기해 드릴게요. LG에너지도 보시면 오버행 이슈가 있는 주식인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이 종목이가 이래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자, 오버점만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 보면 오버행 이슈는 1년 내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정 증권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증권사에서 오버행 이슈에 의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흔들렸으나 여기서부터 더블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버행 이슈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LG엔솔 30만 원대 오버행 이슈 때는 공모가 아래나 공모가 근처죠. 초대박인데 3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 올라간 뒤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간에 올라간 폭이 크니까 사람들이 막 번지겠죠. 왜 그걸 부각시키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게 신규 주식의 특징이다. 이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성일하이텍. 그 부담감으로 주가가 힘은 없으나 이 주식은 어쨌든 간에 16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질문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중이 많은 걸 고려하여 주가가 12만 원대로 올라가면 절반의 물량은 팔고 나머지 절반의 물량을 장기 투자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종목 전문가님께 오후장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 오후장 대응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켓텐에서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CPI가 변수예요, 여러분. CPI가 변수인데 일단은 CPI는 시장에 긍정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텐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지저항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그냥 이 방송을 이어서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근거 하나만 놓을게요, 여러분. 제가 지지를 중시 여기는 자리가 깨져서 내려갈 때는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저항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1차적으로는
오늘 CPI가 만약에 시장에 긍정으로 나오면 315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대신 이제 CPI가 부정일 경우에 307 수준서부터 이제 지지타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이 진단쇼에서는 1차가 307이고, 그 다음에 300을 저점으로 놓고, 그 다음에 위로 고점은 1차가 315고, 위로는 320으로 놓는 박스권 전략에 조정을 받을 때는 적극 매수 전략. CPI가 안 좋게 나와서 장이 밀려도 조정은 저는 적극 전략이고요. 만약에 CPI가 긍정으로 나와서 시장이 치고 올라가면 단기간에 움직임 폭이 있는 종목들은 절반 정도의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이 CPI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유튜브 공방도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예, 저야 우선 제가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종복이가 방송 출연을 3%에 나간 적은 이토마토 15년 중에 처음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침울해서 그렇지 2023년은 기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기회를 어떻게 찾으면 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개 방송 일정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원한 진단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종복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장과 다음에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움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꽹님께서 이종복 전문가님 시원한 진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 주에 봬요. 이렇게 인사도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종복 전문가님이 진단쇼에 나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은 김민준 전문가님인데요.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오늘 잘 가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잠잠하다가 오늘 그리고 어제부터 관심을 다시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와 함께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 진단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 국면, 또 증시 바닥이 3월까지 이어진다고 보는데, 이 반등세가 좀 나올 때 주도주 쪽이냐, 지금까지 좀 흘러왔던 테마단 쪽이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본다면, 저는 시장이 올해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2차전지, 신재생, 신재생이 이제 원전까지 포함이겠죠. 그리고 자동차. 이런 주도주들에서 반등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성장축의 또 한 축이 신재생임에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 비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노드스트림 1, 2 굉장히 천연가스 보급에 대한 문제들도 생기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수소가 되었건 이 재생의 에너지 비율이 계속 높아진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이제 좋게 보는 쪽은 수소 쪽입니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열렬존지 쪽을 공략하시는 분들, 자동차를 공략하시는 분들, 수소차, 또 부생수소, 청정수소를 공략하시는 분들 각기 틀린데, 우리나라 탑10 기업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적으로 국가들도 상당히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의 열을 올리고 있고요.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이제 평택항 쪽에 수소 도시, 경자 구역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수소 종목들이 그래서 상당히 상승폭이 좋습니다.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하나솔루션도 지금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4%대 반등. 그리고 오늘 CS 윈드가 또
풍력 쪽도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뭐 풍력, 태양광 모두 다 지금 오늘 좋다고 좀 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밤에 지금 보시는 그 차트 모습은 브로드윈드 에너지 차트 모습입니다. 이제 풍력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어제 96%가 올랐습니다. 미국은 이제 상하 제한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30%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상당한 상승폭이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특히 IRA 감축법에 관해서도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는 세액공제를 많이 하겠다. 특히 수소에 관해서는 킬로그램당 3불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를 가져가실 때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의심하지 마시고 좀 스타일에 맞게 단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끌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세분화 짓는다면 좀 대형주 쪽으로 투자로 갈지 좀 소형주 쪽으로 가서 퍼포먼스 쪽으로 갈지만 정하셔가지고 매매와 투자까지 좀 구분 지으면 더더욱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가 확대될 거라는 이 기대감, 이게 아직까지 유효하니까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풍력과 태양광 모두 다 잘 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로니 입세님도 와주셨고요. 임종남님께서도 김민준 전문가님한테 인사 나눠주시면서 입장해 주셨네요. 네, 마로니 입세님,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광안리에 계셨다고요? 엄청 무서웠을 것 같은데, 네,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최근에는 날씨가 좀 풀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은 춥지만 패딩을 입을 날씨는 아니고 이제는 코트로 옮겨갈 만한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레자비츠님께서 보내주신 NP고요. 5,8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CS 이슈로 매수를 하셨는데요. 안 가고 희한하게 어제랑 오늘 다른 메타버스 종목들은 빠지는데 이 NP만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궁금증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본전까지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모멘텀을 전자제품 박람회 세스 이슈로 사셨다고 기재를 좀 해두셨는데 눌림목에서 좀 공략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접근 포인트를 보게 되면 뭐 실적이나 이쪽보다는 세스에 대한 그 이벤트성의 이슈를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메타버스도 많이 빠졌죠. 여기는 이제 XR 가상현실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삼성 스펙 상장이 되고 최대 주주가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입니다. 결국은 위즈익 스튜디오가 보게 되면 영상 콘텐츠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메타버스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실적 부분은 솔직히 제일 볼 부분이 없고요. 오늘 주가 상승 뷰를 좀 봤을 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습니다. 어제 이었던 DOE도 지금 플랫폼 기업이긴 한데 메타버스 관련이 있는데 오늘 상당히 주가가 괜찮고요. 정통 메타버스 선익 시스템이나 자이언트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고 별로 오늘 시장은 좋지 않지만 NP는 제가 봤을 때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시청자님이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선을 좀 보시면 여기 7,700원까지 어떤 상승뷰를 보고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오늘 조금 거래량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100만 주 가지고는 조금 올라가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여기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유동주식수가 1,800만 주인데 이 100만 주 가지고 주식을 끌어올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전이 이제 가능하실 거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본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이언트 스텝을 작년에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물가가 안 내려온다. 물론 물가 안에 재화 부분과 서비스 물가가 좀 나눠져 있지만, 요즘 서비스 물가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내려온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소비자 물가가 안 내려온다. 그러면 연준은 저는 무능하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지수가 전체적으로 오늘 좀 쉬어가더라도,
한 번 더 단기 반등세가 나온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러면 뭐 순환매가 도는 섹터들, 오늘 신재생 같은 섹터들은 많이 오르겠지만 순환매가 안 돌아도 지수 반등에 따른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아직은 메타버스에 관해서 조금은 설리 같다고 저는 보여져요. 가장 우려되는 게 예전에 5G보다 메타버스를 더 큰 시장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도 메타버스 신사업을 육성하고 있고 네이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실적 부분을 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설익은 간자 같고, 메타버스 접근을 할 때는 기업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우선 외형 성장, 매출액이 좀 늘어나는 기업의 검증이 끝난 다음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 5G에서 좀 실패했던 그런 잘못된 그 실패를 거듭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 부분은 5,800원까지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5,800원에서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P는 5,800원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메타버스 섹터 자체는 또 나쁘지 않다고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이제 또 이 부분 자체, 이 섹터 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NP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부산은 지금 따뜻한가 보네요. 댓글 보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남겨주셨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딱 수능 끝나고 부산에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그때가 제 첫 부산 방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쪽은 서울보다 훨씬 따뜻할 줄 알고 겨울이었는데 봄 자켓을 들고 갔다가 정말 추워서 죽는 줄 알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울보다는 따뜻하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부럽네요. 이제 두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신강금님께서 보내주신 젠백스고요. 18,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젠백스 18,0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답답한 걸 버티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아직까지도 손실이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젠백스는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알츠하이머 쪽으로 아마 공략을 하실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뭐 이제 치매 학회가 있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 그때 주가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젠백스는 저도 매매를 2번 정도 해봤었는데 그때는 결과물이 좋았어요. 그때는 임상 1상에서 2상 넘어가는 단계에 진입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국내는 3상, 미국의 FDA는 2상까지 승인을 받았고요. 뭐 비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GV1001에 관해서는 뭐 안전성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3상 실험에 대한 결과물이 얼마나 잘 나올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작년 12월에 네덜란드 쪽인가요? IND도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IND, NDA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이 짧지 않습니다. NDA 과정만 해도 문건을 이렇게 주고받는 게 70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실사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임상실험 파이프라인이 이제 젠백스는 GV1001로 거의 대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 임상 3상에 나아가는 기업이 이 알츠하이머 쪽으로는 젠백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패치형 이제 치매 치료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기업은 여기 하나고, 기업이 뭐 재무 이런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제약 바이오를 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시청자들이 혹시나 이제 거래 정지, 상장 폐지 뭐 이런 부분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젠백스는 재무는 일단 튼튼하고 돈은 좀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물들이 언제쯤 퍼져 나올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이제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12월 22일 날 네덜란드 쪽에 IND 이제 임상 승인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거고, 바닥권으로 이제 많이 빠졌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월간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오죠. 2019년에 젠백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딱 9,960원이었습니다. 거의 바닥권까지 다 내려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흘러내릴 공사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보유 기간에 관해서 지금 상담이 채택되셨으니까 설정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저는 뭐 비중 추가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18,000원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불 붙으면 금방 올라갈 수 있고요. 조금 장기 보유하신다면 제 생각에 젠백스의 적정 주가, 기관 행보를 했던 가격은 어느 선이냐? 저는 25,000원에서 레인지 오브이 2만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럼 시장적인 단가는 그렇게 높은 쪽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단기 이평선으로 15,000원 1차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니까 1차 매물대 15,000원 돌파까지 좀 기다리시고요. 15,000원에 아마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박스권 아닌 2만원에서 24,000원 사이로 아마 진입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젠백스 쪽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 모멘텀을 하나 붙여주면 뭐 임상실험 결과라든지 더 호재성 이슈가 되겠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의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요소는 역시나 뉴스플로우이기 때문에 저는 최종 매도 목표가 2만원 현재로서는 제시하고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백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은 2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시간 투자 조금만 더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젠백스 좀 더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절파고TV님, 세노텍 잘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김민준 전문가님의 진단을 받아보셨었나 봐요. 제가 절파고TV님 요즘에 자주 등장해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히 잘 나왔다고 말씀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들어가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는 추위에 정말 약합니다. 근데 준호님 굉장히 웃기셨던 것 같은데 부산 첫 방문이라 그랬어요. 원래 처음엔 좀 서투를 수 있잖아요. 네, 이제는 따뜻한 코트를 챙겨가죠. 네, 다음으로 볼 종목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1등이고요. 네. 7%하고 4,500원이요. 네, 7%요. 네. 네, 7%에 4,500원. 네네.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손실이 조금은 있는 상황인데 추가 매수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추가 매수해서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고요. 아니면은 그냥 손절해버릴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1승 들고 오셨는데요. 우선은 3,405원까지 밀린 상황인데 그냥 오를 기미가 안 보이면 손절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오를 것 같으면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 이제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돼 계신데 제 생각에 시청자님 직접 사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맞다면 1승이란 종목을 아마 경제TV나 전문가들이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그렇게 구력이 오래된 기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아마 차트 모습을 좀 보시고 작년 9월경에 사신 것 같아요.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7,000원까지 가고 눌림목 한 60일 선에서 사신 것 같은데 잠깐 작년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조선 수주량이 높아지면서 조선 기사재까지 괜찮았었습니다. 뭐 동성화엔테, 한국카본 제외하고도 하이로코리아, HSD 엔진 등등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좀 독특하게 번외적인 주식을 좀 사신 것 같아요. 1승은 일단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장비 산업에 관해서 조선 기자재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현대중공업이랑 협업이 좀 돼 있고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앞으로 선박 발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여기에 달렸겠죠. 근데 1승은 수주 잔고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1승의 그 외형 성장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봤을 때 요즘은 또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매출액이 괜찮았는데 작년에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원자료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은 흑자를 썼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썼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조선에 관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조선이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올해 이제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마찬가지로 올해 선박 발주 수주가 100%가 채우지 못할 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손주들이 눈치도 좀 많이 볼 거고 예전만큼 화랑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단지 지금까지 쌓아놓은 수주 잔고는 상당히 괜찮은데 매출액 계상되는 부분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1년이 아니고 뭐 2025년, 2027년까지 돼 있으니까.
그러면 1승의 이런 조선 기자재 납품 업체들은 그 선박 발주량에 따라서 기자재 납품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올해 조선 업황이 상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면 내년 하반기나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흑자가 좀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지만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럼 주가가 6개월 선방이니까 하반기 쪽 공략이 더 좋겠죠. 그래서 1승은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비중이 지금도 많습니다. 17% 정도면. 이제 단기 반등세를 어디까지 좀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우선은 시청자님이 원하는 그 평균 단가 4,500원까지 가려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조선 업황으로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에 따른 반등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2차 목표가가 나눠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하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저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650원 제시트로 가고요. 이때 비중 축소 절반. 나머지는 4,100원에서 비중 축소. 그래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고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포커싱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승은 손실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1승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1승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붕어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붕어빵은 팥붕어빵이죠. 역시 클래식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네, 우리 붕어빵 종목으로 돈 벌어서 먹으면 공짜로 먹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다음 종목 진단하는 거 들으시면서 이 로봇 관련 종목을 통해서도 수익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로보티즈고요. 25,600원에 10% 들고 계신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붕어빵은 팥인가요, 앵커님? 붕어빵은 슈크림 아닌가요? 네. 뭐, 신사님 점심때인데 한번 웃으셨으면 좋겠고, 로보티즈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로봇 관련된 주들이 좀 뜨거웠기 때문에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로봇의 업황에 관해서는 솔직히 좀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괴리감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게 기업의 어떤 실적들보다 훨씬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정말 매출액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 매출액 외형 성장도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요. 200억, 뭐 190억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적자, 21년도 적자, 2022년에도 100% 적자입니다. 3년 연속 적자고요. 뭐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주요 주주가 LG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로봇 산업에 관해서 투자를 확대해가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들이 진출한 분야를 보게 되면 대다수가 실생활보다는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과 의료용 로봇에 관한 매출들이 좀 이어지고 있느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로보티즈를 좀 보게 되면 시설 자금 투자한다고 전환사채 발행했거든요. 60억 정도 했고 뭐 190억 정도 한번 2번 정도 했는데 전환 가액이 다 다릅니다. 22,000, 24,000원인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걸 보게 되면 운용자금 확보 위해서 보니까 유상증자도 했네요. 전환 가액 조정을 할 공산이 굉장히 저는 커 보입니다. 운이 좋아서 다시 로봇 테마 이슈가 좀 한번 불어가지고 슈팅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물대가 보니까 25,000원에서 23,000원 요 상단이 굉장히 두꺼운 것 같습니다. 매물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뭐 작년 연초 2022년 1월 같은 그런 로봇 테마의 훈풍은 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모멘텀 초기가 이렇게 불면 방송에 나와서 매번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세가 굉장히 비이성적입니다. 네, 그거를 시세 초입부에 잡지 못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멘텀 기간이 끝나면 시장이 이제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2차전지 이런 거는 재평가 구간 때 다 살아남았어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속 줍니다. 근데 지금 5G도 그랬고 로봇도 그랬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다 시장의 재평가 구간인데 가장 오래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게 지금 5G거든요. 5G 이제 와서 몇 종목들 실적이 흑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메타버스는 흑자를 쓰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밸류는 저는 충분히 더 주가 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3,000원 제시하고요. 단기 반등 목표가는 2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에는 27,000원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손절가는 23,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 레인지 안에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후장도 잘 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